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독서 5화도 한밤중 달빛 식당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제 학습지에 담긴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보았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 다양한 책을 소개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책 소개하기에 앞서 이번 주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상처와 치유였지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밤중 달빛 식당에 간다면 음식값 대신 내고 싶은 나쁜 기억들이, 상처들이 하나씩은 다들 있었어요. 여러분, 그 상처는 왜 생긴 건가요? 첫 번째 시간에서 보았던 김소연 씨를 기억하나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자신의 아빠가 자신의 가장 크나큰 상처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혹은 내가 못나서, 내가 운이 나빠서 내게 문제가 생겼다고 착각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이 있어요. 바로 아빠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이 왜 그 흐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있는 내 안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 사람들을 따라가고 문화의 흐름과 트렌드를 따라가고자 하는 것, 또 세상에 정해놓은 성공이라는 틀 안에 들어가기 위해 사람들은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잘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기도 하지요. 또 더 나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 종교나 우상들을 찾아다니기도 해요. 사람들은 그 속에 살면서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게 되지요. 여러분, 상처는 그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았던 그 분이 이것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빠와 자신을 상처 속에 밀어넣고 괴롭힌 그 흐름 속에서 속지 않고 아빠를 원망하기보다 아빠가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흐름, 또 그 흐름이 자신에게 대물림되어 상처 속에 힘들어했을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 흐름을 끊어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도 가진 상처가 있다면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었기에 오는 것이 아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렇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앞서 보았듯이 세상에서는 그 상처를 부드럽게 위로해주고 너도 옳고 나도 옳아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절대 공감해주라고 하지요. 그러면 상대를 용서할 수 있을 만큼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해요. 더 나아가서는 그 상태를 갖게 놓으려고 명상이나 물치유, 숲치유 등의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세상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시도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 깊이 있는 그 상처의 뿌리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고개를 다시 들고 나오게 되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중심이 되는 그 흐름, 내 안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세상 성공을 쫓아 달려가는 그 흐름을 바꾸는 치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원망의 대상, 불평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오는 것임을 알고 그 흐름을 바꾸는 치유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흐름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물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으로만이 하나님은 나를 그 죄인된 흐름 속에서 건져내시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게 하시며 상처 가운데 건져내셔서 모든 사람을 품고 살릴 수 있는 자로 나를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상처 가진 사람들이 있지요. 또 세상에는 그들이 치유하려고 수많은 컨텐츠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그 현장을 볼 때 그 상처가 왜 왔는지, 또 그들은 복음을 모르기에 공감이나 위로나 명상 등으로 다른 곳에서 치유의 방법을 찾아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쓰고 있음을, 다시 말해 세상의 빈 곳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로소 그때 여러분들이 그 현장의 서밋으로 세상을 살릴 자로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는 책 속에서는 주인공이 어떻게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우리는 그 주인공을 보며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책은 우리가 이번 주에 일부분을 읽어본 한밤중 달빛 식당입니다. 먼저 이 책에 대한 출판사의 소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주인공이 눈이 부어서 달은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집이었답니다. 여전히 아빠가 마신 술병들은 바닥에 나뒹굴고 밥상 위에는 따뜻한 밥 대신 아빠가 놓고 가신 1,000원짜리 2장이 있었습니다. 아빠와 사이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주인공은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도착해서도 여우를 만난 일만 생각했어요. 그러다 문득 가방을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바로 새 실내화가 있었거든요. 그때 동호와 친구들이 주인공의 뒤통수를 노려보는 것이 느껴집니다. 나는 어제 돈을 잃어버렸는데 넌 갑자기 새 실내화를 신었다? 아이들이 킥킥거립니다. 그날 주인공은 다시 그곳을 찾아갑니다. 한밤중 달빛 식당이 주인공을 반갑게 반기는 것만 같았지요. 여우가 말합니다. 오늘은 나쁜 기억 2개면 됩니다. 그까짓 기억, 나쁜 기억이라면 저한테 차고 넘쳐요. 주인공은 말합니다. 주인공이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 2개를 내고 푸딩을 먹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이 낸 나쁜 기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주인공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외로워 보이는 주인공과 아빠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 있을까요? 궁금한 친구들은 한밤중 달빛 식당이라는 책을 직접 읽어보세요. 이 책에서는 주인공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도서관에서 대출하거나 상호대차를 신청해서 볼 수도 있답니다. 두 번째 책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림책 강아지 똥이에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쓸모가 없어 라고 생각한 강아지 똥. 그런 강아지 똥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아니야, 너는 쓸모가 있어. 너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존재야 라고 책의 저자는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복음 가진 자로서 이 책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나요?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상처와 치유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고, 서밋의 관점에서 상처와 치유를 보아야 함을 나눠보았어요. 오늘의 미션입니다. 수많은 책들에서 상처받은 수많은 주인공들이 있듯이 이 세상에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문제 속에 있고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들을 돕고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하고 싶나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좋고 혹은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꿈도 좋아요.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하신 부분이 있다면 학습지에 내 의견을 적어본 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살리고 싶나요? 가능하면 3가지가 다 들어가도록 생각해보세요. 또 이번 한 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어떤 단어로, 그림으로, 작품으로 남겨보세요. 작품은 누군가에게 나를 자랑하려고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작품이란 전달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작품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생각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단어로, 그림으로, 또 다른 무언가로 전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 그것을 전달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작품이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작품을 남긴다면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다른 것이 되지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다음 주 한 주 동안은 선생님이 소개해준 책 외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처를 가진 주인공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와 관련된 어떤 책이든 좋습니다. 서밋의 눈으로 그 책을 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다음 주에는 책을 읽을 때마다 책 표지 사진을 찍어 댓글로 남겨주거나 책 제목을 댓글에 적어주거나 혹은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생각한 점을 댓글에 적어도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독서 오하도 한밤중 달빛식당의 마지막 시간은 이것으로 마쳐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